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치과의사 장현민입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 그러니까 치아에 목이 패이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뵙게 되는 환자분들의 불편함이 찬 거 먹을 때 시리다입니다. 이가 시리다, 이가 시려요. 이렇게 해서들 많이 오십니다. 사실 이가 시릴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가 시리다고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치경부 마모증 때문입니다. 그러면 치경부 마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의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치아는 겉쪽에 있는 것이 가장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9% 정도의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 70% 정도의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밀도나 아니면 강도 같은 거는 뼈와 약간 비슷하거나 뼈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아질 안쪽에는 우리가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치수입니다. 여기에는 혈관과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랑질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요. 상아질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시리다 라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의 옆부분을 보게 되면은 범랑질 부분이 상당히 좀 얇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뿌리 쪽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게 되는데요. 가장 얇아지는 이 부분이 치관, 그러니까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의 경계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범랑질이 얇기 때문에 상당히 잘 손상이 되고요. 이렇게 손상이 돼서 상아질이 노출이 되게 되면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치경부 쪽에 이런 손상이 있게 됐을 때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아의 치경부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좀 흔하지 않은 원인이라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화학적인 원인인데요. 주로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부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위식도 역류 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거식증 같은 것이 있어서 구토를 많이 하시게 될 경우에 위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치아의 안쪽, 그러니까 입천장 쪽에 있는 부분이 부식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흔한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양치질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치경부의 손상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상이긴 한데요. 차인표의 분노의 양치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치아와 원수지듯이 이렇게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런 강력한 양치질에 의해서 치경부가 손상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범랑질이 매우 얇은 부분이라든가 혹은 잇몸이 조금 내려가 가지고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렇게 거침없이 하게 되는 양치질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마모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마모가 되면서 치경부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시려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칫솔질도 있게 되지만 치약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났을 때 뭔가 좀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게 세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마모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모제 성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약은 마모제 성분이 많고 어떤 치약은 마모제 성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의 차이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치경부에 손상이 있어서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모제가 적게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추천드리는 건 이제 시리니 치약인데요. 제가 시리니 치약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리니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없거나 상당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났을 때 약간 텁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의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치약은 하루 이틀 써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이상 꾸준히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경부의 손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은 사실 이갈이나 이 악무는 습관 혹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 습관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치아가 강한 힘을 받게 되면 물론 강한 힘을 받게 되는 위쪽 부분, 즉 씹는 부분도 깨져나가고 마모가 되기도 합니다만 치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치경부 부분에서
얇은 범랑질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교모라고 하는데요. 치경부 부분에 마모가 일어나게 되는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이갈이나 이 악무는 습관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경부 부분이 손상이 되게 돼서 치경부 마모가 오게 돼서 치아가 시린 경우에 어떠한 치료를 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떼워서 그 시린 부분을 덮어주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시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치경부 마모라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고 치경부 쪽에 손상이 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 부분을 떼운다고 해서 100% 하나도 안 시리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불편 증상의 약 한 절반 정도에서 70%까지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떼우면 된다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렇게 치경부 마모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양치질 습관이라든가 혹은 이 악무는 습관, 이갈이 습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는 습관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지게 되고 다시 재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원인들에 대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갈이가 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은 치아를 보호하는 장치 같은 거, 스플린트라든가 아니면 마우스가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양치질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치질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인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떼운다 하더라도 불과 몇 달에서 한 1년 정도면은 금방 또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이렇게 잘 붙여놓은 레진 부분이 그 떼어놓은 부분이 다시 닳아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주로 시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에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중요한 거, 이를 닦는 습관, 그 다음에 이갈이라든가 이를 악무는 습관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에 대한 치료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